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꽃다발은 받았다. 그런데 꽃값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을 보면 정말이지 의지 한국인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규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소만 되면 당직을 잃어버린다. 근데 지금 기소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재명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딱 따져서 기소돼도 이거 당직을 없앨 건가 말 건지는 이재명 본인이 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또 하나, 이재명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친위대 개딸들이 전당대회보다도 우선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어제 중앙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포기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상정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당원 개정안이 24일 중앙회 투표를 통해 갈아먹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후인 오는 26일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입니다. 일사부지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올릴 수 없자 논란이 되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삭제, 상정하는 꼼수까지 써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고요. 이재명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끈질기고 잔인하고 그리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이재명의 아내가 경찰에 출두했죠.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냐면 기껏해야 78,000원 가지고 경찰이 소환하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권성동 의원이 장발장 코스프레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법카 의혹이 78,000원 사건, 장발장 코스프레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를 두고 78,000원 사건이라고 말했다며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혐의를 78,000원으로 퉁친 것이 국어적 범죄다. 마치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번 뉴스를 보고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분을 사귀면서 다음번 뉴스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씨는 구속하지 않는답니다. 자, 문화일보 어제 저녁 기사입니다. 시간만 끈 경찰 김혜경 불구속 송치하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5시간 조사했지만 김혜경 씨는 해당 의혹을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 배 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선 정국의 눈치만 보다 수사를 질질 끌었고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판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반면 종범이자 실행자 격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면서도 종범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눈치를 보며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씨를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한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법카 사적 유형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김 씨 전화를 받고 행동에 옮긴 정황이 있는 점, 배 씨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김혜경 씨에게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김혜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역시 이재명 의원 역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전날 김혜경 씨를 상대로 배 씨에 대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물었지만 김혜경 씨는 법카를 쓴 줄 몰랐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반면 경찰은 이재명 의원 부부의 최측근이자 법카 유용의 실행자 역할을 한 배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이 의원 부부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되는 배 씨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보면서도 주범격인 김 씨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종범인 배 씨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스포트를 올리면서 수사 초기에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 출신 김종미 변호사는 둘, 즉 김혜경 씨와 배 씨 모두 명백한 공범이자 주종범 관계인데 경찰이 대선 전국 당시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서 타이밍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이 지금 경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장, 경찰국 신설을 해서 난리쳤죠.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경찰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선 때 나온 거예요. 대선 때. 그럼 뭐예요 벌써?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초에 나왔나요? 그럼 혐의가 있으면 즉각 수사를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앞에 가면 스톱되고 이재명 앞에 가면 스톱되고 왜 그러죠? 이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미리 소환해서 조사해서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켜야죠. 다 안 하고 있어. 이제 내일 모레가 공소시효 만료야. 그러니까 기껏 소환 조사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무 말 안 쓰면 안 하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예, 구속 안 시킬게요. 이게 경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짰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대통령실에서 지침이 내려갔나요? 이재명이는 건드리지 않기로? 이게 무슨 문명국가예요? 이게 무슨 정의와 상식이 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공정한 국가예요?
왜 대한민국 법은 문재인 앞에 가서 서면 멈추고 이재명이 앞에 가서 서면 멈추느냐고요. 이놈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욕을 먹는 거죠. 경찰은 밥값을 하라고요. 밥값을. 누가 그랬죠? 뭐 그러고도 어디에 무슨 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느냐고. 경찰은 그래도 밥을 먹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도?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사진 보여드립니다. 검수 원복 감사합니다. 한동훈을 웃게 한 100일 축하 법안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이렇게 화환이 꽃다발이 엄청나게 많이 도착했습니다.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수 원복을 시킨 한동훈 장관을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는 꽃다발입니다. 여기 꽃다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제 얼굴은 빼겠습니다. 검수 원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한동훈 장관님. 보이시죠 여러분?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축 100일 한동훈 장관님. 여러분 제가 뭐 좋아요. 예, 좋습니다. 뭐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격려에 화환을 보내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꽃다발을 바르면 일을 안 해. 뭘 좀 일하는 척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꽃다발을 보내주면 꽃다발 받는 순간부터 국민을 배신해요. 꽃다발만 받으면 일을 안 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그 다음에 최근에 누군지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꽃다발 받고 일 안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배춘희 투표지 수사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인천지검 검사장이죠. 이두봉 검사장이 배춘희 그 사람들이 인천지검 이제 배춘희이 인천 재검표하는 데 나왔어요. 연수구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오근호 씨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죠. 그래서 오근호 씨가 검찰 2번인가 3번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두봉 씨가 지난 대전지검에 있을 때 원전을 수사한 사람이다. 강골 검사다. 그래서 월성 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한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을 구속 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춘희 투표지 수사에 나섰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보냈어요, 여러분. 보내드릴까요? 인천지검 앞에 엄청나게 많은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은 좀 많지 않은데요. 이게 인천지검 이두봉 검사장 앞으로 보낸 꽃다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깔고 뭉겼어요. 깔아 뭉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표 냈어요. 검사 그만둔다고 사표 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검사들은 꽃다발만 받으면 사람이 배반을 해. 국민들이 꽃다발을 보낼 때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보는 겁니다. 윤석열 씨 당신 잘해라. 그 다음에 이두봉 검사장 당신 수사 잘해라. 일단 꽃다발만 받으면 국민을 배신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번 국민을 엄청나게 배신한 사람이에요.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로 현직 대통령을 낙마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따라서 종범인 한동훈 검사도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자기 보고 내가 종범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몰라요. 자기가 주범인데 뭐 종범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주범은 윤석열이에요. 박영수, 윤석열이 주범이고 종범은 한동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집행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럼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서 사람들이 더 격려의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은 꽃다발을 받으면 꽃다발을 하는 순간부터 배반한다는 게 우리나라 검사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배반할 가능성이 99.99%예요. 왜 99.99%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민경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 2020년 4월 15일 총선 파주을 금촌 이동 재투표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오전 9시 30분경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달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했습니다. 아, 깜빡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딱 찍어서 보여야 되는데 20장을 그냥 모르고 그냥 줬수, 그냥 투표인들이 그냥 투표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검표하면 그게 20장에 나와야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20장에 나와야죠. 없어요. 자, 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용지 20장. 재검표에서 왜 안 나와? 통째로 바꿨으니까 안 나오죠. 그죠? 또 반대로 배출이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력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 왜? 투표할 때 배출인 투표지가 없으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4.15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라 라고 국민투쟁본부가 어제 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볼까요?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4.15 총선은 부정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묻습니다. 한동훈이에게 4.15 총선은 부정인가요? 아닌가요? 꽃 받았잖아요. 꽃값 해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검사의 특징은 꽃다발을 받으면 받는 순간 국민을 배신한다. 이 사람도 국민을 배신할 가능성이 99.99%예요. 이 방송을 한동훈 장관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방송을 한동훈 장관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능한 한 링크를 걸어서 많이 한동훈 장관 쪽으로 보내주세요. 법무부로.
이 많은 꽃다발, 이게 국민의 피 같은 열망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배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 왜 제가 잠깐 4.15 총선이 4.15 총선 수사가 중요하냐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174석인가 그 드는 가짜 국회의원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탄핵이에요. 한동훈 장관 탄핵시키기는 더 쉬워요.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장관은 그냥 탄핵 소추가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 드렸어. 먼저 권총을 뽑지 않으면 당한다. 먼저 권총을 뽑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은 제일 먼저 탄핵될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조선일보가 걱정하고 있어요. 큰일이다. 걱정합니다. 조선일보도 이제 슬슬 걱정이 돼요. 자,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에 쓴 칼럼의 제목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협박. 빨리 용산 청와대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자청해서 백신 빨리 맞아라는 건데요.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까봐 이제 조선일보도 슬슬 겁이 나요. 읽어드립니다. 우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만 169명이고 무소속 7명 모두 민주당 출신이에요. 정의당 6명도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적 299명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죠. 야당의 이런 압도적인 의석은 유례가 없어요. 더구나 이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중반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체제가 출범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른바 개딸들이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자고 아우성을 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조사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김건희 특검하자. 특검법 발의하면 그 다음 계속 특검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가짜로 만들어진 저 174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의 전국 흐름이 이어지면 김건희 특검은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조선일보도 정신 슬슬 돌아와요.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것이 더 재밌다. 여러분, 저 가짜의 174석을 그대로 두고 가자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거를 깨보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슬슬 걱정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의 김성탁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여소야대라는 냉정한 시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조건은 냉혹하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라는 조건은 냉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대선 때 공약을 발표하고 인수위원회를 거쳐 출범 100일을 맞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게 대다수다. 대표적인 게 당장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것을 다룰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수 완박 법안을 되돌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이 무리한 반대에 나설 경우 이를 극복할 힘은 여론의 지지밖에 없다.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 폭락이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속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집권 초기 황건기를 허송세월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선 결과가 나쁘면 말 그대로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신군비에 비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도 판사의 손에 운명이 달려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은 여전히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야당 설득에 여당 지도부와 장관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나 감사가 다수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만큼 진실규명 작업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그 사사건건 대립한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게 해법입니까? 중앙일보의 해법이에요? 중앙일보가 앞부분은 잘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잘 봤어요. 그 다음 어떡하냐? 횡설수설해.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얘기가 없어. 제가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요. 조중동은 정답을 얘기를 하진 않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소야대를 그냥 저 가짜의 국회의원을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당장 그 1주택 종부세 면세점을 14억까지 높이자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국민들이 뭐야? 윤석열이가 깎아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깎아줘?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년에 뭐 청년들에게 뭐 돈을 좀 더 주겠다. 정신 나갔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청년들에게 나눠줄 돈을 좀 예산 배정하겠다. 정신 나갔냐고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중앙일보가 말은 잘했어요. 국민의 마음을 신속히 돌리지 못하면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건 뭐다? 답이 나왔어요.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수사하라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보고 배추인 투표지를 보고 부정투표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눈을 감는 검사, 올바른 검사가 아니고, 이걸 보고 눈을 감는 법무부 장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이걸 보고 눈을 감는 대통령,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돼? 한동훈이도 탄핵되고 윤석열이도 탄핵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중앙일보, 조중동 이 4.15 부정선거에서 입도 뻥끗 안 해. 그러니까 칼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정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조중동은.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중동에 얼마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조중동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심각하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어요. 공동 캠페인을.
그 얘기는 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일보에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조중동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부정선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회계감사만 꼼꼼히 하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꼼꼼히 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이 어떻게 광고비 형태로 들어갔는지, 조중동이 어떤 형태로 들어갔는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아일보의 한심한 기사를 서설을 읽어드립니다. 동아일보의 한심한 서설. 제목은 정권 따라 잣대 대상 춤추는 감사원 독립성 논란 면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정부 인사들이 수장을 지냈거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다.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도 감사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감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국가기관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현 정부든 지난 정부든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전방위로 감사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모두 털어보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편파감사, 표적감사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자 선전포고라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미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 기관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가 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사무총장과 일부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까지 표출된 상황이다. 정권에 따라 감사 대상과 잣대가 오락가락하거나 도가 지나치면 감사원 위상만 스스로 떨어뜨릴 뿐이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비정상적인 국가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나는 감사원의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여러 해양경찰청 당연히 해야죠. 공수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유례없는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해야 하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조중동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세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동아일보가. 정신 나간 신문입니다. 동아일보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창가를 부르고 죽창을 들고 싸우자고 주장하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는 정치 원로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 김병준 씨 있죠. 이분은 지금 현재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김병준 씨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준석 억울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김병준 씨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입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2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에 대해 개인적으로서 억울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부 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 24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 그만 읽겠습니다. 김병주 씨가 이준서이가 억울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어제 이 김병주 씨의 말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 글은 제가 캡처를 못 해놨습니다만, 김병주 씨.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남의 대문 앞에 대변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 기사에 포스팅을 했었던 분이 김병주 씨. 아무리 급해도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대변을 보면 안 됩니다. 라는 글을 포스팅했어요. 정치 원로입니다. 정치 후배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 제목을 아무리 급해도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대변을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려다가 차마 아침 시간에 그렇게 제목을 붙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김병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분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그 5.18 단체에서 학술회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때 국회에서 학술을 하려면 국회의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5.18 쪽에서 와서 사람 막 난장을 폈어요. 근데 김병주 씨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학술회의 아니냐. 학술회의 주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그 이튿날이가 싹 바뀌었어요. 징계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줄게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불러서 공보 모임을 해? 난 국민의힘에 공보 모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기사 읽어봅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보 모임 새로운 미래혁신 24 국민의힘에 공보 모임이 있었어요. 난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하네요. 강연을 마쳐서. 근데 왜 나는 안 불러? 국민의힘 공보 모임 미래혁신 24에서 이상노는 안 부르죠?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에는 할 말 많아요. 국민의힘에. 근데 왜 저는 안 불러요? 국민의힘 공보 모임 미래혁신 24에서 왜 이상노는 안 부르죠? 저 강연로 달라는 얘기 안 할게요. 저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안 부를 거야 아마. 이런 사람만 불러. 이런 사람만. 이런 사람 불러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사람 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이상노를 한번 불러보세요. 쓸데없는 짓만 해. 국민의힘은. 정작 말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는 듣지 않아. 공부 모임은 무슨 공부 모임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다음 뉴스 합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딱 제목, 시진핑 주석을 직접 뵙기를 기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중 정상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서로 축하 성원을 교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그 3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서원을 대독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축하선을 서로 대독했습니다. 자, 저는 이 중국 쪽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서한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요.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요.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왜 이 문장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는가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엔 엄청나게 태산처럼 넓고 큰 나라,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 중국몽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완전 4대주의의 극치를 말한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존댓어가 경어가 있죠. 상대방에 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찾아뵙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 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과 중국이 정상이 직접 만나 현안 문제를 토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청와대 그 비서관들은 문장력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들이? 청와대 대변인실도 있잖아요. 원고 써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국민 정서가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제 그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진핑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장 작성 능력,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대통령도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야 이거 좀 심하다. 표현 바꾸자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시진핑 주석이 대통령님과 전례속 소통, 이 님자를 어떻게 붙였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글쎄 한자에서 이거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거 원문을 좀 보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이거 님자 붙였을지 몰라요.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전례속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를 낼 때 이건 님자를 붙였을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게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윤석열 때나 문재인 때나.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아요. 우리나라 마피아 중에서 아주 끈질긴 마피아, 교육부 마피아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북 마피아가 있어요. 대북 마피아. 자,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려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 읽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몽상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저는 그들을 대북 마피아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아니, 전 국정원장 박지원도 그랬어요.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핵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크라이나에 핵을 전부 러시아에 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꼴을 봤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어요? 수교 아니라 수교 할아버지를 해도 안 하죠.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핵 무장화를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핵 무장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핵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두 개의 마피아, 교육 마피아와 대북 마피아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정당 중에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대단히 의심합니다. 저 정당은 국민의힘 이중대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특공대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전위대인가. 도대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그렇게 힘을 쏟는가. 거의 매일 광고 내는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좀 의심스러워. 근데 웬일인가 오늘 자유민주당이 아마 해가 내일 아마 서쪽에서 뜰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좀 봐주십시오. 모처럼 올바른 광고를 한번 냈어요. 아마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겁니다.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자, 자유민주당 광고입니다. 3.1운동 참여자를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다니요. 좌파 적폐몰이 희생자들을 살려냅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33번이나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여당은 적폐몰이 희생자에 대해 반감만 하겠다는 건가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한민호 씨 사례입니다. 아주 사례 잘 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해임 결정을 받은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또 사실 확인 없이 의혹 제기를 전문인 좌경 군인권센터에 희생된 박찬주 대장. 이것도 명예회복시켜줘야 돼요. 다음,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면복권 배제. 문재인 정권 좌파 적폐물에 희생된 자유전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전과제예요. 제가 풀어주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정원 고위 간부들 아직도 가만히 있고 국정원 정 한 분 지금 계속 그 감옥에 붙들어 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좌파 정권은 자기 편이라고
이전의 반국가 사범들까지 전원 사면 복권시키고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회복 조치와 풍성한 금전 보상까지 해주는데 우파 정권 윤석열 정부는 자유우파 애국 세력에 대해 일체의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가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까? 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자유민주당이 이제 정신 차렸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일 해가 아마 저쪽에서 뜰 겁니다. 이제 자유민주당이 슬슬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유민주당의 이 광고를 보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은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올바른 소리 했잖아요. 자유민주당이. 그동안 자유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유민주당의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관련인데요. 일본에서 일본 입국자에 대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이 하지 않아도 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이런 내용의 미즈기와 대책, 국경, 항구, 항공 등 감염원 차단에 대한 대책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예, 자세한 뉴스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찾아서 올바르게 교정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 올바르다라는 그런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 언론은 많습니다. 근데 거의 쓰레기급입니다. 쓰레기급. 악취가 풍깁니다. 이 악취를 뒤져서 제가 여러분께 매일 아침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업 광고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잠을 못 자고 이유 없이 허리, 어깨 등이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기장을 보충해 줘야 한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는 이 안에 흔한 지방에서는 천연 자기장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가 추석을 맞아서 특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 별도로 자기장 복대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중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예상이 듭니다.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파 유튜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금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파의 유튜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줍니다.
광고를 해요. 얼마 정도 주는지는 모르지만 광고가 갑니다. 근데 왜 이상로한테는 광고비를 안 주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왜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 채널엔 광고비를 안 줄까? 예,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과의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태용 씨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글쎄요, 태용 씨를 대북 마피아에 넣어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외교적으로 상호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 깍듯하게 경호를 사용합니다. 그걸 쓸데없이 노출시킨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편지를 쓸 때도 깍듯이 표현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민 감정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 감정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중국 수교 3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 양 순회가 하루빨리 만나서 진지한 토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입만 똑똑하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뭐 말은 잘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어요.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걸 조중동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자금이 조중동이 얼마나 지원됐는가를 밝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중동의 구독료가 되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즘 종이신문 돈 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저는 다 돈 주고 봅니다만 되게 관공서에서 봅니다. 관공서라는 얘기는 뭐냐? 정부 예산에서 조중동을 먹여 살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깨에 폰만 잡고 범죄인들이 정권 잡고 문재인 눈치만 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기 마치고 죄인처럼 살라고 한다. 한동훈은 별 볼 일 없다. 답답하다. 이대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한동훈 장관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선관위가 여기저기 돈 준다는 거, 저는 회계감사를 하면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우파의 유튜브들도 선관위에서 광고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받지 말아야죠. 여러분, 항상 제가 방송 끝날 때 애국가의 한 소절, 예,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